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테스트 엑셀 시험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그 컴퓨터 화면에 다음과 같이 이 테스트 시험 응시 로그인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수험 번호랑 이름을 입력하지 마시고요. 찾기를 클릭하면 이 찾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름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홍길동을 입력해 주시고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과목과 시험장과 수험 번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수험 번호를 한번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 테스트 시험 응시 화면에 수험 번호와 이름이 다시 나타나고요. 이때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응시 과목 확인해 주시고 시험 시작과 시간이 나오고요. 응시 가능 상태, 응시 가능.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밀번호는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한 시험 응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시험 응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가로형 배치 선택을 해주시면 문제가 가로로 배치가 되고요. 세로형 배치를 선택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를 세로로 보면서 풀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따라서 기호죠. 그냥 가로형 선택할 수도 있고 세로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로형 배치 선택해서 시험 응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엑셀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첨부 파일 보기를 클릭해 주실 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파일명을 클릭해 주시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어, 저장이 됐으면 이건 꺼도 되고요.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 놓는 게 가장 찾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압축 풀기 있죠? 압축 풀기로 풀어주시고요. 압축 풀기. 다음까지 풀면서 바로 열렸는데요. 바로 열리지 않으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첨부된 파일이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 화면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맞춰서 왼쪽에서 문제를 보고 오른쪽에서 지시사항을 할 수 있게 화면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상을 보시면서, 여기 지상을 보시면서 문제가 다 풀었으면 우리는 F12번을 누르거나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찾아보기 클릭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지정할게요. 홍길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홍길동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꺼주시면 바탕화면에 홍길동으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홍길동으로 저장이 돼 있죠. 이 파일을 첨부해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꺼볼게요. 이거 G 파일은 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이 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열리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계속하는 도중에 이름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그냥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답안 파일을 제출할 때 유의할 점이요. 반드시 저장을 한 다음에 제출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저장 버튼도 안 누르고 답안 제출을 하시면 저장되기 전 상태의 답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답안 제출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 파일 전송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파일 찾기를 눌러서 아까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저장했던 엑셀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 선택이 돼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파일 등록하기를 클릭하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답안 파일을 제출하였으니 시험을 종료할까요? 라는 매치창이 뜨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파일 저장한 거를 첨부해서 전송을 해주면 시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하고 우리 엑셀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처음에 실행시키면 상단에 통합문서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지금은 저장하기 전 상태라서 이와 같이 통합문서 1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건 빠른 메뉴라 그러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러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저장을 좀 쉽게 하거나 뭐 뒤로 가기나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여기다가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인데요. 만약에 열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열기를 선택해 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열기가 나타나요.
그죠? 많이 안 쓰신다면 꺼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장하거나 인쇄할 때 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죠. 원래는 파일에서 저장 눌러야 되는데 이걸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다. 가끔 가다가 이게 리본 메뉴 아래 표시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요 밑에 표시가 되거든요. 선생님 여기 저기 없는데요 하신 분은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다시 옆에 화살표 눌러서 리본 메뉴 위에 표시하면 다시 위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일, 홈, 삽입 등이 있는데요. 여기 개발 도구까지 있네요. 이런 것들을 리본 메뉴라 그럽니다. 이 리본 메뉴는 홈 눌렀을 때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둔 또는 삽입 눌렀을 때 개체를 삽입할 수 있게 이런 도구들이 나타나죠.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수식,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토, 보기, 개발 도구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보기 한번 봐볼까요? 보기는 많이 쓰는 건 아닌데요. 시험 볼 때는 보기를 쓸 필요는 없는데 가끔가다 우리 여기 눈금선이 안 보여요. 여기 눈금선이 누군가 해제해놔서 그렇고요. ABCD 머리글이 안 보여요. 해제해놔서 그렇고요. 해제해서 그렇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이 안 보여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셀을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실 때는 보기에서 수식 입력줄, 눈금선, 머리글 등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테스트 엑셀에서는 많은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홈 탭에서 글꼴이나 맞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요 정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에 보시면 뭐 자동화키 가끔 사용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할 때 우리 정렬, 필터, 텍스트 나누기, 부분합, 그 다음에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정도만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요거 리본 메뉴를 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홈이나 삽입이나 이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숨겨지거든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또는 컨트롤 F1을 눌러도 숨겨지고요. 다시 컨트롤 F1을 누르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가끔가다 초보자분들이 메뉴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더블 클릭해서 그래요.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숨겨집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엑셀을 사용해 주시면 좀 덜 당황스럽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창을 보시면 여러분들 얘를 열이라 그럽니다. 열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A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행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행과 열이 만나는 또는 열과 행이 만나는 이 부분을 셀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름 상자라 그러죠. 그래서 요 명칭을 좀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가 A1, 여기 A1으로 되어 있죠. 이름 상자에 A2. 그래서 위치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C와 4가 만나니까 C4셀이라 그래요. C4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이제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가운데 갖다 대면 십자가가 굵게 나타나죠. 이거는 범위를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에 선에 갖다 대면 이렇게 동서남북 모양으로 변경이 되죠. 이거는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를 끌고 이동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점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자동 채우기예요. 어떤 거를 채울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 선택했을 때는 범위 지정, 라인을 선택했을 때는 이동 또는 복사.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요 작은 점, 요 작은 점은 채우기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게 열이죠. 얘가 행이고 열과 행의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B와 C열 사이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갈라지는데요. 이때 클릭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을 눌러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행도 마찬가지로 1행과 2행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두고 이렇게 높이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비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넓이를 눌러서
가끔가다 시험에서 이 비열의 너비를 뭐 12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12만큼 돼요. 또는 B부터 2열의 너비를 10으로 해달라. 열너비 눌러서 10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행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행의 높이를 높이겠다. 1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행높이에서 이렇게 뭐 2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과 열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행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선택해서 뭐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넓히거나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요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원위치로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여기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시트가 한 개 있고요. 이 더하기를 눌렀을 때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더하기를 누를 때마다 시트가 추가되고요. 또 시트를 삭제할 때는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이렇게 삭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트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시트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바꾸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뭐 나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피벗이라고 많이 넣거든요. 여기 피벗 할 때 이렇게 피벗으로 변경할 수 있죠. 삭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삭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는 삭제했을 때 되살리기가 안 되거든요. 컨트롤 Z가 안 먹히기 때문에 시트를 삭제할 때는 좀 주의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엑셀에서의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입력입니다. 엑셀에서 문자와 숫자는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문자 입력 시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혼합된 데이터로 입력했을 때 셀의 왼쪽에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때는 Alt, Enter 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를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엑셀 치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왼쪽에 정렬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숫자를 쓰면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이 되죠. 여러분들 100원 이렇게 썼잖아요. 가끔가다 이 100원을 숫자라고 보시는데 이 100원은 문자입니다. 왼쪽에 정렬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는 다음과 같이 왼쪽에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셀에 두 줄 입력할 경우가 있어요. 만약 여기다가 오피스 여기서 Alt Enter 그 다음에 엑셀 2016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 셀에 두 줄 입력할 때는 Alt Enter 키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엑셀에서 가로 1을 하면 엑셀에서 가로 1은 음수거든요. 이렇게 음수로 나타나요. 또는 001을 쓰고 엔터를 치면 0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유효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요. 엑셀에서 가로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0을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하고 001하면 앞에 0이 사라지지 않고 입력이 되는데요. 이때 작은 따옴표를 넣었을 때는 엔터 치면 왼쪽에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게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를 텍스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입력을 하게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숫자 데이터를 볼게요. 숫자는 소수점, 숫자, 소수점, 쉼표, 통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죠. 통화 스타일, 지수 등의 데이터로 입력 시 오른쪽에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분수 입력 시에는 0을 입력한 후 한 칸 띄고 분수를 입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한 칸 띄고 입력하면 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숫자를 입력해 보면 뭐 10.1 당연히 숫자니까 오른쪽에 되죠. 선단위 부분기호를 넣어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수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수예요. 뒤에 0이 16개 있다는 소리예요. 16개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당연히 통화 기호 있죠? 이런 거를 입력해도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숫자죠.
그냥 1 나누기 2 하면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수를 입력할 때는 0 띄고 1/2를 입력해서 분수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0점으로 되어 있죠. 2분의 1이 0.5니까요. 그렇죠? 0 띄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를 입력할 때는 공백을 입력하면 이렇게 분수가 아니죠. 아니, 분수래요. 숫자가. 그래서 공백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숫자에는. 그 다음에 또 이런 통화기호 말고 다른 이러한 특수기호도 특수문자 등이 들어가서 숫자가 될 수가 없죠. 들어가면. 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입력할 때 날짜는 연, 월, 일을 빼기 또는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24 빼기 1월 1일 이렇게 하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죠. 자세히 보시면 앞에 20이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 빼기 1월 1일 30 이상은 아이고 다시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 서식이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두 지우기 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30 빼기 1월 1일 이런 식으로 1900이 붙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만약에 85 빼기 1월 2일 하면 1985가 되는 거죠. 자, 29 이하. 29 빼기 2월 1일. 이건 2029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이걸 입력 안 해도. 근데 이 테스트에서는 날짜를 입력하는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엑셀을 사용하면 날짜를 입력할 줄 알아야 되겠죠.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날짜를 입력하고 딜리트로 지운다고 해서 날짜의 서식이 지워지지 않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이 아니라 날짜로 보이게 돼요. 2를 써도 날짜가 되죠. 왜? 아까 이 부분에 날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범위를 지정해서 얘를 표시 형식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여기를 이제 일반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이죠. 그래서 간단한 날짜 일반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타나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일반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날짜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딜리트로 지었을 때 날짜 서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보통 전체를 선택해서 홈의 맨 오른쪽에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로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이렇게 모두 지우기를 하면 일반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1을 입력한다 그래서 날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시간은 10분초를 형태로 이제 콜론으로 구분하죠. 12시 30분 30초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2시 40분 40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면 이 2시는 AM이에요. 그래서 오후를 쓰려면 2시 40분 띄고 PM을 쓰시던지 또는 14시 40분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오전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해도 딜리트로 이제 지웠어요. 그럴 때는 여기 사용자 지정이나 시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으로 나와요. 뭘 입력해도 이렇게 시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지우라 그랬어요? 전체 선택해서 홈 탭에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로 지워주시는 게 좋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을 이동할 때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렇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해요.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거나 Shift 엔터를 누르고 탭을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셀의 이동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데이터 입력할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엑셀에서 반드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야지 엔터를 안 치고 엔터를 쳐야 입력이 돼요. 그렇죠? ESC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반드시 엔터를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셀의 이동, 엔터키, 시프트 엔터, 탭키 또는 시프트 탭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는 자음 플러스 한자키거든요. 한글 자음 중에 많이 쓰는 게 미음입니다. 이렇게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특수문자 목록이 나타나고요. 옆에 보면
보기 변경이 있는데 이걸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탭 키를 눌러도 확장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정각기호 일반 도형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당구장 표시라든지 뭐 하트 표시라든지 스페이스 표시라든지 이런 기호들이 나타나요. 전화 표시라든지.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음이 네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음, 한자키, 정각기호 일반 도형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가 원문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원문자는 동그랗죠. 그래서 이응, 한글 자음 중에 이응,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문자를 쓸 수 있습니다. 이응, 한자키, 탭키. 그렇죠? 다시 이응, 한자키, 탭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문자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가다 단위가 필요할 때 있어요. 단위는 리을, 한자키, 탭키. 그래서 이렇게 평방미터 제곱이라든지 리을, 한자키, 탭키. 뭐 몇 도씨라든지 그쵸? 그래서 단위. 다시 한번 보면 미음은 정각, 기호. 그쵸? 일반 도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응은 원문자. 그 다음에 리을은 단위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을 사용할 때. 근데 이 테스트에서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게 나오진 않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도 엑셀을 사용함으로써 특수문자 정도는 입력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자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자 입력은 엑셀뿐만 아니라 한글 파워포인트도 다 똑같죠. 만약에 이렇게 입력이란 글자를 한자로 변경하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범위를 지정해 준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입력해서 한자로 변경할 건지 한글 한자로 할 건지 또는 한자 한글로 할 건지 만약에 한글 한자로 해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 한자로 한자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한자 눌러서 이렇게 한글 한자로 할 건지 한자 한글로 할 건지 선택을 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한자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해서 완벽하게 한자로 하고 싶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자 변경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도 동일해요. 한자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지울 때는 여기가 전체 선택이거든요. A와 1 사이 여기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지 마시고요. 홈 탭에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지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엑셀에 그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셀에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챕터 1 데이터 입력과 수식 작성하기 중에 데이터 입력하고 제목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입력 및 제목 입력입니다. 데이터 입력은 1번 문제와 2번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5점과 7점에서 총 13점입니다. 보통 300점 만점에 13점이고요. 점수 배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번 지시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렬하는 거. A1 셀에 제목을 입력하거든요. A1 셀에. 그 다음에 셀 병합하고 글꼴과 글꼴 크기, 글꼴 스타일을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실습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열기 눌러서 우리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다가 냅두시고요. 그래서 실습 파일 들어가서 문제 유형 실습 들어가시면 데이터 입력이 있거든요. 이거를 열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 파일에 문제 유형 탭에서 실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두 문제라 그랬어요. 배점 1점짜리 1번 문제와 2번 문제, 5점짜리와 7점짜리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 시트에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F3셀에 평균과 차를 입력하고요. G3셀에는 비고를 입력하고 G2셀에는 기준 2024년을 입력하는 게 1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춤으로 해줘야 돼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F3셀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죠. 평균과
한 칸 띄고 차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G3셀에는 비고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G2셀에 놓고 가로 열고 기준 콜론 2024년 한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G2셀을 클릭해서 이 홈 탭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오른쪽 맞춤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세로 위쪽, 세로 가운데, 세로 아래쪽인데요. 세로 정렬이에요. 그냥 얘는 냅두시면 돼요. 그래서 G2셀은 항상 오른쪽 정렬이 시험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1 셀에 제목을 입력해야 돼요. 이 제목을 A1 셀에 입력할 거고요. 입력한 다음에 A1부터 G1 셀, A1부터 여기까지죠. G1 셀은 셀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 크기도 바꿔야 되고요. 글꼴 모양, 글꼴 크기, 굵기까지 지정하는 게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A1 셀에다가 이렇게 입력할게요. 띠도별 한 칸 띄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자, A1부터 G1까지 선택해서 홈 탭에 맞춤해 보면 이쪽에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번 클릭합니다. 이렇게 병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했을 때는 병합이 해제돼요. 혹시나 잘못했을 때는 다시 해제할 수도 있죠. 또는 맞춤해서 자세히 버튼 누르면 셀 서식 대화상자의 맞춤 탭에 여기 보면 셀의 맞춤 또는 병합이 있죠. 밑에 병합을 체크해도 병합이 돼요. 근데 가운데 맞춤은 다시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가운데 맞춤이 되고요. 병합하고. 자, 글꼴은 여기 선택해서 글꼴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직접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볼림체라고 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크기는요, 옆에 바로 있습니다. 15 눌러서 엔터 눌러주셔도 되고, 또는 15를 선택하려고 하면 15가 없죠. 그렇죠? 15가 없을 때는 방금처럼 그냥 입력해서 엔터까지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굵게고요. 이게 기울기고요. 여기가 밑줄이에요. 이중 밑줄까지 할 수 있어요. 다시 취소할 때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뭐만 체크하면 돼요? 굵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죠. 보통은 여기 문제는 볼림체 15의 굵게, 제목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은 이 테스트는 되게 할 게 없어요. 하나, 둘, 셋. 요게 1번 문제고요. 요 제목이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할 거는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시험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미리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과차 이고 기준 2024, 그 다음에 제목 요 부분을 작업을 한 거죠. 자, 문제 익히기 실습 1. 자, 실습 1 시트로 이동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F3셀의 평균과차, G3셀에는 비고, G2셀에는 단위 슬래시 개명을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F3셀에다가는 커서를 놓으시고 평균과 차 하고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G2셀에는 G3셀이죠. 3셀에는 비고하고 엔터. 혹시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수식 표시줄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G2셀에는 가로 열고 단위 콜론 넣으시고 대 슬래시 명하고 가로 닫고 엔터. 얘는 무슨 정렬이에요? 오른쪽 맞춤이죠? G2셀을 선택해서 홈 탭에서